자, 254페이지 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것이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셔야 돼. 이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가 사과밭이다. 가수원입니다. 근데 갑이 뭐 애가 5명이나 되다 보니까 가수원 그 저 사과 팔아갖고는 애들 공부시키기도 힘드네. 예. 그래가지고 사과밭을 방치해 놓고 도시로 돈 벌러 갔습니다. 근데 그 틈을 A가 이용해가지고 서류를 유지한 다음에 01년도 3월 1일 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넘겼다.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등기는 무효죠. 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에 넘어왔지만 A가 진정으로 소유권을 지당한 근거가 있어, 없어? 소유권을 지당한 근거는 뭐 매매, 정려, 교환, 상속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조잖아. 그러니까 이 등기는 껍데기 등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A가 그것을 을에게 자기 땅인 것처럼 팔은 거예요. 그래서 01년도 3월 5일 날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팔고 등기도 넘겨주고 점유도 넘겨줬다. 그런데 이 등기 역시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당시에 설령 을이 요 A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 할지라도 잘못된 등기는 믿고 사도 믿은 대로 효과를 안 줍니다. 역시 무효예요. 무효니까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다? 소유권은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을이 점유를 지정했는데 요 점유의 행태를 보니까 뭐 하려고 샀습니까? 지하려고 샀으니까 무슨 점유예요? 자주점유죠. 그리고 매매할 당시에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으니 샀겠지. 알았더니 안 샀겠죠. 그러니까 무슨 점유예요? 몰랐다. 선의점유죠. 그리고 매매를 한 과정에서 국가의 공식 문서인 등기를 믿으면 과실은 있다, 없다? 없다. 무과실. 주의의무는 다 한 거예요. 주의의무를 다 했다. 무과실. 하더라도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소유권은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을은 무슨 꼴이 됐죠? 타인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등기한 채로 선의 무과실로 01년부터 점유를 개시해서 조용히 자주평원 공연하게 몇 년? 10년을 점유하면 이 무효 등기가 뭐로 바뀌어? 유효로 바뀌어. 그게 뭐냐면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그런데 등기부취득시효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갑이 그 사실을 알고 04년도 3월 5일 날 갑이 을한테 가서 내 땅에서 나가라 했겠죠. 하니까 을이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못 나갑니다. 버틴 거예요. 버티니까 말 안 되니까 뭐야?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겠죠. 근데 그 소송에서 한 1년 끌다가 05년도 3월 5일경 갑이 A의 등기가 무효다, 즉 위조됐다는 사실을 증명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그 소송에서 져버렸다 이거지.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 아니야. 져버렸다. 자, 요걸 읽으면 어떻게 될까? 소유자가 소를 제기했어. 점유자가 져버렸다. 소유권은 본권이죠. 그래서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본권에 관한 수에서 패소하여 때리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점유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판결 확정 시. 판결 확정 시.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것은 소제기 시. 요 소제기 시로부터 선의는 악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소제기 이전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선의 점유고 소제기 이후의 점유는 악의 점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소송이 졌으니까 땅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를 돌려받는 사람은 회복자, 돌려주는 사람은 현재 물건을 쥐고 있으니까 점유자. 그래서 타이틀이 현재 물건을 쥐고 있는 점유자와 그 토지를 돌려받는 회복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줄여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3개입니다. 먼저 과실을 누가 먹을 것이냐. 과실 수취권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01조에서 답이 선의 점자는 과실을 가져간다. 요겁니다. 선의 점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을이 갑의 가수원에 01년부터 04년까지 4년간 농사를 지었죠. 4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고 이제 사과를 땄을 거 아니야. 그 사과가 뭐야? 과실이죠. 그 과실을 누가 먹을 것이냐. 선의 점자를 먹는다. 그러니까 소재기 이전은 선이니까 이 3년치 과실은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 악인 동안에 수치 안 가시는 어떻게 돼? 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인 동안에 가시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되는 것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었다면 돌려주는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202조에서 답이 점유의 행태가 선의이면서 동시에 자주입니다. 한 경우에는 현존 범위 내에서 반환한다. 현존 범위. 이제 선자 현존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01년도 3월 5일 날 토지를 매매할 당시에 그 가수원에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을이 그 가수원에 길을 닦았어. 그런데 길을 닦는 과정에서 농기구 창고 하나를 허물어 버리고 또 사과나무를 한 10폭이 뽑아버렸어. 10그루를 뽑아버렸다. 그런데 을이 이제 소송이 져버렸단 말이지. 그럼 가수원을 돌려줄 때 내가 허물어 버리고 내가 뽑아버린 요 가수나무 값을 물어줘야 되느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 점유의 성질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을의 점유는 선자다 아니다. 선이면서 동시에 자주죠. 요 두 가지 조합이 완벽하게 떨어졌다. 선자다 말이지. 그럴 때는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그대로 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창고값을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자가 아닌 경우는 뭐예요?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선자가 아닌 경우는 뭐 선타라든지 악자라든지 악타라든지 세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볼 필요 없어. 항상 둘 중에 한 개, 한쪽만 보는 거야. 선자가 현존이면 나머지는 싹 다 전 손해를 배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되는 것이 비용입니다. 비용. 을이 갑의 가수원에 농사를 지으면서 비용이 들겠죠. 그럼 들인 비용을 땅은 돌려주더라도 비용은 받아올 수 있냐? 비용 상한 청구권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03조에서 비용은 무조건 받아갑니다. 비용은 무조건 받아가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비용을 받아가는 근거는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하는 점유자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불문. 부당이득은 근거 없이 이득을 받단 말이지. 자 볼까. 갑이 어떤 부당이득을 했는가 이제 봅시다. 지금 가수원 주인이 누구예요? 갑이죠. 근데 3년간 4년간 누가 농사를 지었지? 을이 농사 지으면서 갑의 사과나무를 누가 키워줬노? 을이 이제 비료 주고 농약 주고 이래 다 키워줬고 또 4년 동안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세금도 누가 냈을까? 을 내겠죠. 그러니까 가수원 주인은 갑인데 갑의 땅에 세금은 을이 대신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근거 없이 이득을 본 거지. 이게 부당이득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길도 닦아줬다 이거. 아까 이거 길도 닦아줬죠. 그지? 그래서 5천만 원 들어가 길을 닦았는데 길을 닦고 나니까 땅값이 한 7천만 원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가수원 주인은 근거 없이 이득을 본 거지. 이만큼 길만큼 이득을 본 거 아니야. 그래서 근거 없이 이득을 본 이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유자 을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땅을 돌려주면서 비용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돌려받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냐?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습니다. 유익비가 있다. 필요비는 개념이 뭐냐면 목적물의 유지, 수선,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약대금, 비료대금, 조세, 공과금, 수도비용 뭐 이런 게 이 필요비입니다. 근데 이 필요비를 다시 나누면 두 가지가 있죠.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가 있는데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못 받아갑니다. 여기서 아까 선의인 점유인 동안에 즉 3년치 과실을 먹었죠. 과실을 내가 먹는 대신 값보고 비료대금 농약대금 주세요 대한데 비료대금 농약대금 이게 이 상계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수취한 사람은 통상의 필요비는 받아갈 수 없어. 하지만 특별 필요비는 언제나 받아갑니다. 특별 필요비는 뭐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보송사 했다든지 아니면 지붕이 날아갔는데 지붕 수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보일러 터져가지고 기본적인 설비 교체했다든지 이런 거는 목적물의 근간을 이루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언제나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 뭐냐면 가치 증가, 개량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데 바로 요 길 닦는 비용이에요. 길 닦으니까 가치가 지금 7천만 넘게 되겠잖아요. 개량, 가치 증가를 위한 비용인데 요거는 필요비와 달리 증가된 가치가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존. 필요비는 소모품에 들어간 비용이니까 농약, 비료가 현존할 이유가 없죠. 뭐 뿌리면 녹아버리고 뭐 없어져버리니까 그거는 뭐 따질 필요 없고. 근데 유익비는 증가된 가치가 남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길을 닦았는데 갑에게 땅을 돌려주기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길을 싹 쓸어 내려가 버렸다. 그럼 땅을 돌리면 갑은 득본 곳이 없잖아. 그럴 때는 유익비 청구를 못합니다. 현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땅을 돌려받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투입 비용 5천을 받아갔는지 정가된 가치 7천을 받아갔는지 둘 중 한 개를 선택지로 받아갑니다. 당연히 뭐 돌려주는 사람은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죠. 예? 그래서 공사비 5천을 선택할 거야. 근데 만약에 공사비 5천 들어갔는데 땅값이 한 3천만 원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해? 또 3천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투입된 비용을 선택하든 정가된 가치를 선택하든 회복자가 선택하는 대로 받아가면 돼. 근데 비용을 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단 말이지. 안 주면 나도 가수는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고 버티는 권리가 뭐예요? 유치권이야. 담보입니다. 담보. 내 돈 받을 도로 개통 비용 도로 개설 비용 3천만 원 5천만 원 받기 전까지는 땅 못 돌려준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담보를 딱 잡고 있을 수 있지. 요 세 가지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중요한 거야. 예,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겁니다. 책을 한번 봅시다. 우리 책에는 그 과실취득부터 나와 있죠. 선의점자의 과실취득권. 그래서 요건을 바로 내려가서 기억을 봅니다. 기억에 선의점자라 하면 그걸 가로 딱 묶고 요 선의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인 선의는 뭐예요? 몰랐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몰란 게 아닙니다. 자, 줄 한번 쳐볼까?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자를 말하고까지 줄 치고 오신이 선입니다. 몰랐다 이 말이죠. 모르고 믿었다. 오신 잘못 믿었단 말이나 몰랐다 말 같은 뜻이죠.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을 오신해야 되고 그 밑에 줄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줄 치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입니다. 자, 다시 완전 기초로 돌아가서 물건은 몇 종류가 있죠? 8종류가 있다. 본건 몇 개? 점유권 1개. 그래서 8개. 그럼 본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뭡니까? 본건이라는 권리는 3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다. 구성 요소, 종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뭘로 만들어지냐고, 부속품이 뭐냐고. 그럼 이름으로 보자. 본건을 구성하는 요소는 사용수익 처분이야. 본건의 구성 요소는 사용수익 처분인데 요 사용 그러니까 가선에 농사를 짓는다 뭐요? 사용. 가을에 사과를 땄다. 수익. 사과가 뭡니까? 과실이죠. 그러니까 과실과 관련된 것이 수익권이야. 그리고 사고 팔고 담보 설정한다. 처분이죠. 요 3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 요 2개만 가지고 있으면 용의물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담보물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권리를 분류를 할 때 그리 분류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 중에서 수익권을 가진 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예? 거기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입니다. 수익권이. 자, 소유권은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상권. 무슨 고민을 그래 하냐. 지상권은 사용수익권이 있잖아요. 지상은 용의물권 아니야. 그럼 뭐로 그걸. 생각을 좀 하면 될 거를. 전세권. 질권. 있어요. 아유, 질권 없어요. 질권 전문권만 있잖아 지금. 질권 담보물권인데 무슨 또 있는? 유치권. 있어요. 뭐가 있나? 유치권 전문권만 있는데 뭐 또. 아직도 물건 8개를 지금 모르고 있네. 아직 이 물건 8개를 딱 분류를 못하네. 담보물건은 처분권만 있지 수익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실 가져가 못 가져가. 저당권. 무슨 고민을 그래 하냐. 저당권은 뭐 처분권만 있으니까 수익권 없다 이러면 되지. 가실 수익은 없는 거야. 자, 을을 한번 봅시다. 을은 소유자이 아니야. 아니죠. 그런데 지난 4년간 지가 뭐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야? 오신 아니야, 오신.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있는 걸로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가실수익권이 있는 건 아니다, 없는 건 아니다. 소유권. 가실수익권이 있어, 없어? 소유권은 그 수익권이 있으니까 가실수익권이 있지. 그러니까 가실을 가져가, 못 가져가? 선의가 가실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어리 유치권이 없는데 내가 유치권자다 하라고 믿었다니까? 근데 잘못 믿고 있는 그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가실수익권이 있어, 없어? 가실수취권이 없는 본권이기 때문에 선의라 할지라도 가실을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라 해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니까. 가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을 선의로 믿어야 돼.
다른 권리를 믿으면 가시를 못 가져가는 거야.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가로 속에 그 작은 글씨로 나와 있잖아 지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요것들이 가실 수지권이 있는 본권 아닙니까? 그 다음 내려서 그럼 니은에서 가실을 가져간다면 그 가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냐? 천년가실, 법정가실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즉 사용이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5만 가실은 다 가져간다. 선인 동안에는 뭐 어떤 가실이든 다 가져간다. 천년가실이 무슨 말이지? 그러면 물어 어렵나? 사과는 무슨 가실이에요? 사과는 왜 천년가실이지? 사과를 감아 보세요. 천년 아이가 천년. 천년 만년이 아니고 천년이 무슨 말이요?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당연히 생산되는 가실 이 말 아닙니까? 연자가 뭡니까? 연. 당연히 그러하다 이 말 아니야. 그럴 연자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당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천년가실이야. 자,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열려? 사과 열리겠네. 그게 천년가실 아니야. 젖소를 키운다. 뭐가 나와요? 잘한대요. 우유가 나온다 이래야지. 오전반 누구처럼 송아지가 나온다 이래서 정하고. 송아지도 천년가실은 맞다. 그래서 송아지도. 어미소는 뭐예요? 원물. 원래 있는 물건은 원물이고 그 원물로부터 파생된 물건이 가실이라니까. 이 가실. 종돈이 놓은 새끼 돼지. 천년가실이죠. 망아지, 송아지 뭐 다 천년가실이죠. 그런데 이제 법정가실은 무슨 말이냐면 법정가실이란 것은 물건의 사용을 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사용 대가. 돈을 빌려주면 뭘 받지? 이자. 건물 빌려주면 뭘 받아? 건물을 빌려줬다. 뭘 받지? 임대료. 이런 것들이 법정가실이야. 그러니까 천년가실이든 법정가실이든 선의 점유는 가져간다. 자, 넘어서 효과. 효과에서는 뭘 보시냐 하면 넷째 줄에 그러나 갑이 선의 점유를 가실 지대권을 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점유에 가실이 있다면 줄치고 그 가실은 요 가실하고 다른 거죠. 점유에 가실이 있다면 그 가실은 그저 천년가실 할 때 가실이 아니고 부주의야. 부주의. 실수. 부주의가 있다면 토지 점유는 그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선의 점유의 가실 지대권이 다하여 불법 행위를 일어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가실 수취권하고 불법 행위를 일어난 손해배상은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3년치 선의 점유자에서 가실은 가져가더라도 을의 잘못으로 고의 또는 가실로 갑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배상해 줄 의무는 있다 이 말이지. 과실. 한글이 참 어렵다. 한글이 봐봐라. 한글로 과실 적어 놓으니까 근데 이제 심정하면 여기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 가실인지 요 가실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요 가실하고 다른 거야.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가실 수취권 할 때 가실이고 요거는 부주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 가실이죠. 고의 가실이라는 거예요. 구별하고 그다음 내려서 악의점자. 악의점에 가실 수취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197조 조문을 봅니다. 2항. 선의점자로도 줄을 쳐 본건에 관한 소에서 배수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점자로 본다. 여기서 봤죠, 그지? 갑이 소를 제기했다. 본건의 소죠. 을이 져버렸죠. 본건의 소에서 배수하면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데 그 시점이 언제다? 소제기시다. 그래서 소제기 이전은 무슨? 선의. 소제기 이후는 뭐? 악의.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 소제기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기 이전의 가실은 가져가고 소제기 이후의 가실은 못 가져가고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돌려줘야 되는데 가실을 소비하고 없으면 어떻게 될까? 먹어버렸어. 그럼 돈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점유자의 고의 또는 가실로 과실 수치를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반환 범위에 보니까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가실에 반환이 되고 소비하였거나 줄을 쳐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앞에 과실은 뭡니까? 과실로 인하여 할 때 과실은 요거죠. 요 과실이죠.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수치하지 못했다는 요 과실이죠. 과실을 수치하지 못했다면 보상을 해야 된다.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수치 못했다면 보상을 해야 된다. 과실이란 말이 연타부 두 개 놓으니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앞에 과실하고 뒤에 과실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첫째 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밑에 줄 매실 훼손된 경우에는 까지 줄 치고 이거 봅시다. 길을 닦는 과정에서 일부러 창고를 헐어버리고 사관을 뽑아버렸다. 이때는 어뢰 잘못으로 창고를 헐은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뢰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홍수가 나가지고 창고로 싹 쓸어 내려가 버렸어. 어뢰 잘못이 있어 없어? 홍수가 났다든지 뭐 천재지변으로 창고가 허물어졌을 때는 애당초부터 손해배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자, 현존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언제 문제가 된다? 점유자의 잘못으로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매실 훼손되었을 때 선자냐 아니냐를 따져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넘어가고 그럼 이제 넘어가서 양가로 2번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2번 선의점자의 책임. 선의점자의 책임 옆에다 이걸 적으세요. 선자 현존 이걸 딱 적어. 그 옆에 선자 하설부까지 배우고 현존 이렇게 딱 적어. 선자 현존. 그 한 개만 딱 챙기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선자가 무슨 말이지? 선자. 선의이면서 동시에 자주점유인 경우에는 현존 범위 내에서 반환합니다. 그럼 선자가 아닌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전부를 배상한다 이래 되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자가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선의 점유자를 할지라도 소유 의사가 없다. 그 밑에 202조에 보세요. 밑에 그 양가로서 한 번에 202조 둘째 줄에 끄트머리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이래 있죠. 소유 의사가 없단 말은 자주야 타주야? 타주. 타주 점유자는 선의라 할지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이래 있죠. 그게 뭐야? 선타는 전부 배상합니까? 그러니까 선타 이런 건 볼 필요 없는데 선자만 잘 보면 돼. 선자는 현존 배상, 남녀는 전부 다 전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 다음 밑에 3번에서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 비용은요 무조건 받아갑니다. 그 비용 상한 청구 밑에다가 부당이득의 성질 딱 적어놔. 부당이득의 성질 적고 그리고 하살표를 끄집어 내고 자주, 타주, 선의, 악의, 불문 딱 적어. 자타, 선, 악, 불문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줄줄하게 적지 말고 자타, 선, 악 이러면 알아듣는다. 안 줘. 자신을 믿어. 자신을 믿어. 나는 그러니까 자신을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절절히 적는 거야. 막 구절절히 적어. 선의, 악이 막 적어.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 안 돌아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원래 그 손발이 부진하면 머리가 게을러지요. 손발이 조금 게을러야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손발이 게을르고 선타가 아니고 자타, 선악, 불문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지. 자타, 선악, 불문하고 비용은 무조건 받아간다. 도둑놈도 비용 받아갑니다. 불법주의도 비용 받아갑니다. 그럼 넘어가서 비용은 어떤 것이 있냐. 내려서 양가로 2번을 보세요. 필요비 줄치고 필요비는 뭐였죠 아까? 유지, 수선, 관리. 유지, 수선, 관리에 들어간 비용. 이게 비료, 농약, 조세, 공과금 이런 거죠. 그 필요비인데 원칙 넘어가서 257배 제1로 해보세요. 이때 점자는 그거 나와 있네. 자, 타, 선, 악, 불문한다 이래 되죠. 자주, 타주,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비용은 무조건 받아간다. 그런데 동안 이번에 보니까 법전 박스 밑에 줄을 칩니다. 가실 취득권이 있는 선의 점자는 아까 여기서 몇 년치입니까? 3년치 가실을 먹었죠? 대신에 가수원, 농약 대금, 비료 대금 받아가 못 받아가? 그게 뭐예요? 통상의 필요비다. 그래서 점유물의 가실을 취득했으므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으나까지 끊고 통상에다 동함칩니다. 통상 여기 함정을 매입하는 거야. 그 일체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 요까지 읽었어. 요까지. 통상의 필요비. 가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받아갈 수 없다. 특별 필요비는 무조건 받아갑니다. 그 다음 내려서 양가로서 한 번에 유익비 줄치고. 유익비는 뜻이 뭐죠? 아까 길 닦는 비용. 길 닦는 비용. 가치를 증가시거나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죠. 개량, 가치 증가를 위해서 투입된 비용인데 요거는 무조건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203조 둘째 줄 봅니다.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현존 동함치고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줄치고 회복자에다 동함치고 요 회복자 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점유자의 선택에 따라 이러면 틀립니다.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뭘 받아간다? 지출 금액 이나 뭐예요? 또는이죠.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길 닦는 비용을 받아가든 가치가 증가된 비용을 받아가든 회복자가 선택하는 대로 받아가면 되겠죠. 그 다음 내려서 양가로 4번에 행사 시기 둘째 줄 봅니다. 언제 비용을 청구하면 될까요?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 줄치고 점유물을 돌려주면서 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안에 2번은 볼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동안은 3번 청구권자 누가 비용을 청구하죠? 둘째 줄 현재의 점유자 줄치고 현재 물건을 지고 있는 사람이 비용을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누구한테 달라 하면 되지? 첫째 줄과 더머리 소유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줄을 쳐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 점유를 돌려줄 당시 소유자인 회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현재 물건을 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그 다음에 유치권 첫째 줄 비용상환 청구는 줄을 쳐 물건에 관하여 생긴 재건이므로 관하여가 중요합니다. 관하여 말이 결련성이 있는 이런 뜻이죠. 결련성. 이 결련성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든 비용 이랬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길 닦고 농약 비료 대금이 어디 들어있어요? 그 가수의 도로라든지 사과나무의 세포 속에 스며들어 있죠. 그런 비용은 결련성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기 전까지는 나도 가수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고 버틸 수 있다 이랬죠. 그래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재건이므로 그 밑에 점유자는 그 상한을 받을 때까지 비용을 받을 때까지 점유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딱 물건을 지고 있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 우리 저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이 하죠. 뭐 건물 건축 짓다 마는데 보면 건물 공사 현장에 보면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 그 인부들이 비용을 받았어 못 받았어? 인부들이 지금 일을 실컷 했는데 이 임금을 다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어디 스며들어 있어요? 그 짓고 있는 건물에 피와 땀으로 스며든 비용 아니야. 그게 결련성이라고. 그래서 임금 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못 돌려준다 이렇게 지고 있는 거죠. 그게 유치권 아니야. 똑같이 이것도 길 닦는 비용 받기 전까지 가서 못 돌려줍니다 이렇게 지고 있을 수 있다. 또 보시고 넘어가시고 260페이지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는 매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점유보호청구는 요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구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점유권이 있다. 그러면 요 점유권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장치가 뭡니까? 점유권의 보호장치가 뭐예요? 아니, 기초가 이래가 있다노.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답을 해줘야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장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전세권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장치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를 다른 말로 뭐래요? 보호청구권 이랬잖아. 같은 말 아닙니까? 저 물권적 청구권이나 보호청구권이나 같은 말 아니야. 그럼 어떻게 보호를 하지? 반환, 제거, 예방 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보호하는 권리고 수단이 되는 거니까 이건 종이고 물건은 주고 그래서 죽어가면 정독하고 분리 처분 안 되고 죽으면 따라 죽고 독립해서 소멸시 안 걸리고 맨날 연습하는 거 아니야. 양수가 태아를 보호하듯이 물건적 청구권 물건을 보호한다고 구조가 똑같다니까. 여기까지는 점유권이든 본권이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이 본권이 7개가 있고 점유권이 1개 있는데 본권은 약한 권리, 강한 권리. 본권은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정당성의 건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강해요. 점유권은 뭐 도둑이든 뭐도 안 가리고 지고 있으면 그냥 있는 데는 약간 헛개비 권리야, 헛개비. 약한 권리야, 약한. 그러니까 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청구권은 강력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이 없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사유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한 이 점유권에 기한 보호청구권은 뭐가 있다고? 제한이 있다. 제한이. 그 제한을 봐셔야 돼. 그럼 제한이 몇 개냐? 3개, 3개. 첫 번째 제한이 뭐냐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침탈된 때만 할 수 있고 침탈을 당했다 할지라도 1년 이내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의의 특별 승계 내기는 못합니다. 요 3가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요 제한만 잘 보시면 돼. 먼저 침탈이 뭐냐 하는 건데 침탈이라는 것은 내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겁니다. 내가 준 거요 빼앗긴 거예요. 3가지가 있죠. 먼저 절도. 절도가 가지고 그걸 뭐라 하지? 절취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강도. 강도가 가지고 그걸 뭐야? 강치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부당한 강제집행. 내가 저 땅을 먹고 싶은데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가짜로 서류를 만든지 어디든지 이래가지고 법원을 속여가지고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통해서 가져간 거야.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가져간 거죠. 뺏어간 거죠. 요 세 가지가 침탈입니다. 절도, 강도, 부당한 강제집행. 요 세 가지가 침탈이야. 그런데 사기는 침탈이 아니야. 사기. 사기는 내가 속임을 당해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은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땅이나 돈을 넘겨줬는데 그 뒤에 이제 사기당한 사실을 알면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넘겨준 거지. 뺏긴 게 아니다 말이지. 횡령. 횡령도 침탈이 아니죠. 횡령도 사정이 갱년이 직원을 믿고 돈을 5천만 원 주면서 은행 가서 예금하고 오느라 시켰는데 먹고 날라버린 거 아니에요. 이 횡령이에요. 사정이 준 거예요. 믿고. 뺏긴 게 아니라고. 횡령도 침탈이 아닌 거지. 공갈. 공갈도 침탈이 아니죠. 그죠? 공포분의를 주장해서 주는 물건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하고 공갈이 거의 비슷한 거야. 겁을 주는 건 똑같아. 근데 강도는 겁을 주고 겁을 먹은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겁 준 지가 가져간 거야. 그게 강도고 뺏어간 거죠. 공갈은 뭐예요? 겁을 주니까 겁을 먹고 지가 알아서 주는 걸 받아간 거지. 겁 먹은 놈이 주니까 받아간 거야. 눈을 크게 불하니까 뭐했다고. 돈을 꺼내주면서 막 이거 먹고 가라. 금품을 갈취했단 말이 그 말 아니야. 갈취.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탈된 때만 할 수 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갑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 3월 1일 날 그 시계를 훔쳐간 경우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절반값에 사가져간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5월 1일 날 갑이 그 사실을 알았다 칩시다. 그럼 절취의 경우에는 을을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침탈이냐 아니냐? 침탈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반환 청구가 되는 거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된다고 절도는. 사기 경우는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침탈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래서 침탈된 때만 할 수 있다. 침탈이 아닌 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01년도 3월 1일 날 도둑을 맞았는데 02년도 5월 1일 날 을이 훔쳐간 사실을 갑이 알은 거예요. 그러면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 됩니다. 왜? 1년이 넘어버리잖아. 그래서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1년이 넘어버리면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은 이런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점유권만 이런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점유권. 그 다음에 을이 훔친 시계를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뱅에게 팔고 점유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뱅이 시계를 살 당시에 그 시계가 을이 훔친 시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리고 매매는 특별승계, 포괄승계. 이건 특별승계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선의의 특별승계. 그 자는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도 모르고 샀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 안 해줘?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반청을 한다, 뭐 한다. 반청을 못하고. 그러니까 상대방 중에서 안 되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 다른 사람한테는 다 반청을 할 수 있죠. 악의 특별승계라든지 포괄승계에는 선의악이 안 따집니다. 포괄승계는 뭐야? 상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둑이야. 훔친 시계를 가지고 사망해버렸어. 그럼 그 지위가 어디로 넘어가? 자식한테 그대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의 자식은 도둑과 같다 다르다. 똑같은 사람을 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보호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반환청을 못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선의 특별승계에는 반환청 못하고 다른 사람들 다 반환청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딱 침탈된 때만 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거는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의 특별승계에는 반환청을 못한다. 그래서 그 세 개만 딱 챙깁니다. 소유권은 저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261페이지 봅니다. 점유 반환 청구권에서 요건 점유의 침탈 줄치고 그리고는 줄을 칩니다. 점유자가 거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점유를 빼앗긴 것 줄치고 그리고 침탈에다 하사법 끄집내가지고 절도, 강도, 부당한 강제집행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 세 개 중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절도, 강도 다 적지 말고 그냥 절강부 적어놓으면 되겠네. 그래야 공부가 된다. 집에 가서 보니까 절이 뭐지 이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절도 적어놓으면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절도 바로 봐버리니까 머리가 한 번 안 돈다니까. 머리를 어쩌든지 한 번 더 돌리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손발이 조금 게을러야 된다고. 좀 게을러야지. 절강부, 강은 뭐고 강도, 부는 부당한 강제집행이죠. 그래서 그 셋 중 한 개 있어요. 그저 부당한 강제집행 그 둘째 줄에 있죠. 위법한 강제집행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뭐 인도를 받은 것은 공권력에 비해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된다 이런 데 있잖아 지금. 부당한 강제집행. 근데 셋째 줄에 그러나 사기는 침탈이 아니야. 침탈이 아니죠. 반응청은 못합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당사자 청구권자 되는데 이것도 줄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권자 누굽니까? 점유를 침탈당한 점자 되겠지 뭐. 넘어가시고. 상대방은 다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구는 안 돼. 기억의 넷째 줄. 누구는 안 된다고? 선의의 특별 승계의 내기는 점유는 반환청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것만 딱 주시면 돼.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한 명만 딱 잡습니다. 한 명만 딱 지고 나머지는 다 된다. 두 쪽을 다 보지 말고 한 쪽만 보는 거예요. 항상. 선의 특별 승계인에는 반환청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내려서 204조를 봅니다. 점유 해소 이래가지고 점유를 반환청구는 줄을 쳐.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줄 딱 치고. 그리고 1년의 기간은 출소기간입니다. 출소가 무슨 말이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1년 내에. 말로서 돌려달라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서로서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그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67페이지. 여기까지 오고 조금 쉬겠습니다. 이제 점유권은 끝났고 좀 이따 쉬었다가 소유권 합시다. 쉬었다.